시간에는 영국 후 명예혁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자베스 통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통치에 의해서 영국 후 명예혁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통치는 영국을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고르면 상공업을 장려했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었으며 젠트리가 성장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가장 셋 중에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은 당시에 구교, 즉 일종의 가톨릭, 그 다음에 신교.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교라고 하면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루터파 종교하고 그 다음에 칼뱅파하고 이렇게 나뉩니다. 칼뱅파 중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칼뱅파를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였던 헨리 8세가 이 가톨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영국만의 새로운 종교 하나를 만듭니다. 물론 기본은 가톨릭이었죠. 바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영국 국교회인데 흔히 성공회라고도 부르죠. 바로 이러한 종교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죠. 이 종파를 전부 다 허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칼뱅파 청교도였어요. 원래 가톨릭은 부자는 천국을 갈 수 없었어요. 부자가 천국을 가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놔야만 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칼뱅파가 말한 것은 뭐였냐면 부자라 하더라도 특히 이제 어떤 부자냐면은 상공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칼뱅파하고 관련이 깊었어요. 칼뱅파는 상공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은 신의 은총이지 결코 사기나 남의 걸 뺏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상공업자들도 상인들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고 또 그 상공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고 재능인데 이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총을 받았으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었고 이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자이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단지 살 때는 근검절약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이라기보다는 신이 준 은총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쓰고 남은 정도는 사회에 다시 기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런 기부 문화가 발달하게 되지요. 이게 이제 이 칼뱅파에 해당하는 신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공업자들은 대부분이 칼뱅파를 믿었는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신교를 전부 다 거부했죠. 그리고 가톨릭은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교를 허용해 주는 나라 쪽으로 이 상공업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들 중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이런 신교파, 칼뱅파를 우리가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상공업을 했겠죠. 그리고 바로 이 16세기에서 17세기에는 지리상을 발견이라고 해서 전 유럽에 있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산업혁명이라는 배경 하에서 영국의 이 상공업 국가가 상공업을 장려하게 되니까 당연히 상공업이 엄청 번성을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게 된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가 결국은 상공업으로 이게 전파가 됐다 그거죠. 그러면 이 젠트리는 뭐냐면 바로 다 알다시피 일종의 중산층이에요. 돈을 많이 번 귀족도 아니고 근다고 해서 농민보다는 농민층도 아닌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뭐 판사나 또는 의사 뭐 이런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 중산층들이 젠틀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상공업자들도 뭐 사장 같은 이런 사람도 전부 젠틀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이런 계층들이 지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힘을 갖게 돼요. 지방 세력이 되는 거죠. 지방 세력이 되고
이들이 이제 바로 의회의 국회의원, 즉 우리나라로 하자면 국회의원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는 바로 이 젠트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런 정치적인 변화, 또는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통치가 60년이 넘었으니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사후에 바로 이 계승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죠.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가 이제 자식이 없었으니까 먼 친척벌이 이제 그 왕들이 즉위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인물이 바로 찰스 1세입니다. 이 찰스 1세는 물론 그 아버지인 제임스 1세하고도 똑같이 이거는 절대 왕정을 복구시키려고 했어요. 다시 왕권 신수설에 굉장히 신봉한 사람이었죠. 이 찰스 1세가. 그러다 보니까 뭐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는 모든 일을 의회와 서로 협력을 하면서 나라 일을 꾸려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찰스 1세는 이 의회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왕이. 그래서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세금도 걷고 뭐 하여간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의회하고 부딪혔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이제 마음대로 세금 거둔 것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제 의회의 대다수가 이 젠트리 즉 청교도들이 많았는데 이 찰스는 한마디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겠죠. 그래서 찰스에게 굉장히 반발을 해요. 이 결과 이 의회가 한마디로 전부 단결을 해가지고 찰스에게 바로 이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강요합니다. 의회가 너무 이제 힘이 강하고 찰스는 혼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청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아주 중요해요. 바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와 왕권은 동등하다. 바로 이것을 명시한, 이것을 법으로 명시를 해라. 라는 것을 요구한 문서인 거죠. 이 굉장한 거였어요. 유럽에서는 아직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절대 왕권이 아주 그냥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였거든.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런데 이 절대 왕정을 한마디로 붕괴시킬 수도 있는 의회는 이제 일종의 국민들이 대표가 가서 이제 의회를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과 국민들 같이 보는 이러한 그 요구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찰스 1세는 너무 이제 이들이 너무 막 협박을 하니까 무서워서 일단 승인을 했지만 지킬 의사가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문제가 터집니다. 자, 영국의 지도가 조금 요상스럽게 생기긴 했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영국은 크게 지방이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위쪽이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여기가 잉글랜드. 자, 여기가 웨일즈. 여기가 아일랜드입니다. 자, 이 아일랜드는 지금 현재 여 위쪽에 이 지역만 빼놓고 다 지금 독립을 해서 영국과 아일랜드라는 국가가 별도로 있지만 당시 16세기 엘리자베스가 통치할 당시에는 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었고 이 스코틀랜드 왕국이 아직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일랜드도 이 당시에는 자, 당시 엘리자베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영국의 영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영국이 아니고 바로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지방만 사실은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시기에 영국의 영토였어요.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는 전부 다 당시의 국가였어요. 국가. 독립국가였죠. 자, 그런
이 스코틀랜드에서, 일종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가 죽은 다음에, 아까 찰스 1세였을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지금 이때 이제 스코틀랜드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군사를, 징집해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바로 이제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찰스는 당연히 세금으로 마련하려고 했겠죠. 그러려면 이제 돈을 거둬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죠.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둬야 돼요. 그런데 그 권리청원에 의하면 당연히 의회에게 승인을 얻어야만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세금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찰스가 이걸 무시합니다. 권리청원을 무시한 거죠. 승인 없이 세금을 다 걷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의회하고 정면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재밌게도 이 의회가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찰스 편을 드는 왕당파와, 하나는 이제 찰스하고 반대편에서 의회파. 이 두 파로 나눠져 싸우게 되는데, 의회파는 당연히 이제 청교도가 중심이 되겠죠. 자, 이들은, 리더자는 바로 이들을 이끈 사람은 크로멜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장군 같은 사람이었죠. 자, 이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이제, 바로 이 싸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청교도 혁명은 바로 뭐냐면, 아까 찰스가 스코틀랜드 공격을 계기로 의회를 무시하고 세금을 걷게 되자, 의회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눠져서 싸우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회파가 대부분이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교도가 왕당파를 다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청교도 혁명의 주역은 바로 크로멜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크로멜은 우리에게 더 이상 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왕을 치워버리죠. 그리고는 바로 이 의회가 통치를 하는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영국은 영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공화정이었던 시기는 바로 이때밖에 없었어요. 공화정은 왕이 없는 거죠. 의회가 그 중심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일종의 장관들을 뽑아요. 이제 저기 중에서 그 의원들 중에서 장관들을 뽑아서 이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화정이 잘 몇 년을 가냐면 거의 한 30여 년을 가게 되는데, 이 공화정 시기에 크로멜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 청교도적인 근검 절약을 강요합니다. 심지어 여자들이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것조차 다 금지하죠.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 시절에 굉장히 엘리자베스가 사랑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다 아는 셰익스피어입니다. 5대 비극, 5대 희극, 뭐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활동을 했었냐면, 엘리자베스가 일종의 그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연극을 아주 많이 상영을 했죠. 조그마한 마을에도 극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그 정도로 성행을 한 상태에서 이제 셰익스피어라는 인물도 나타났죠. 근데 이러한 유흥거리랄까 이런 것들을 크로멜이 전부 금지시켜요. 유흥을.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마디로 숨막히게 살 수밖에 없었죠. 이 30년 동안. 그런데 이 30년 동안 근검 절약이 나중에 이 저축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이 돈이 결국은 산업혁명에 크게 쓰이게 되죠. 참 아이러니컬하죠. 자, 드디어 명예혁명으로 갑니다. 자, 문제는 크로멜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들이 청교도에 대해서 넘덜머리를 내죠. 그래가지고 의회가 또 중심이 되어가지고 왕을 모셔옵니다. 예, 왕정 복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2세가 즉위하는데, 제임스 2세는 또,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을 또 이제 부활시키고, 또 이제 절대 왕정을 다시 복구시키려고 하죠, 당연히. 그러자 의회가 제까닥 제임스 2세를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고,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공주 메리와 그 남편을 공동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바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요구하죠. 자, 일종의 이것이 앞서 찰스 1세에게 요구했던 권리청원하고 사실상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이 권리장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혁명의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만든 법도 왕이 지켜야 한다. 즉 의회와 왕권과 국민을 하나 동등하게 놓은 거죠. 전부. 의회, 왕권, 국민 주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놓은 바로 이런 것들이 권리장전이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절대왕제는 사실상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은 존재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왕은 존재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즉 왕은 그대로 놔두기는 하지만 모든 것은 의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는 입헌군주정이 수립됩니다. 이 입헌군주정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받은 계층은 당연히 바로 이 상공업자들이었어요. 그래 상공업자들이 이제 의회에 많이 진출해 있었으니까 정치가 안정돼 있고 모든 이제 법이나 국가가 이제 상공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 명예혁명인 것입니다. 이 명예혁명을 보면, 이 과정을 보면 피를 흘리지 않고 지금 권리장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으로 디딤 영상을 마칩니다.